안녕하세요. 오늘은 삶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 바로 강철 정신을 만드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역경과 마주하게 되기 마련이죠. 때로는 넘어져 좌절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더 나아가 도약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 회복 탄력성을 통해 스트레스와 좌절 속에서도 스스로를 회복시키고 역경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철 같은 멘탈, 즉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철 정신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자신의 강점 발견 및 인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에게는 분명히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강점과 재능이 있습니다. 마치 내면 깊숙이 숨겨진 보석처럼 말이죠. 이 보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갈고 닦아 당신의 강점으로 승화시키세요.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작은 성공이라도 온전히 나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면 기꺼이 인정하고 칭찬해주세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작은 성취일지라도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회복 탄력성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됩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닫는 순간 외부의 어떤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단단한 멘탈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비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작은 실패에도 나는 역시 안 되라고 자책하거나 잘된 일조차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치부하는 습관은 당신의 멘탈을 약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삶의 모든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뇌를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긍정적인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매일매일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기록하는 습관은 당신의 뇌를 점차 긍정적으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긍정적인 생각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죠. 긍정성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증진되며 타인과의 관계 또한 더욱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밝은 면을 보고 희망을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당신의 멘탈은 놀랍도록 튼튼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멘탈 강화 훈련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긍정적인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단순히 공간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고방식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영감을 주는 책이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꾸준히 접하고 당신의 성장을 돕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반대로 불필요한 부정적인 정보나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들로 주변을 채워나가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때로는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환경은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숨 쉴 수 있는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스스로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공간과 당신을 둘러싼 관계, 그리고 당신이 접하는 정보가 모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만드세요. 네 번째 비법은 바로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상황을 좀 더 가볍게 받아들이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유머는 심각한 상황을 잠시나마 이완시키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웃음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유머는 고통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유머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삶의 아이러니를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유머는 당신의 정신을 유연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습니다. 웃을 수 있는 여유가 당신의 멘탈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5번째 비법은 자기 감정 인식 및 조절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 그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하고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언어 습관은 과감히 고쳐나가세요.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당신의 멘탈을 약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더 잘 될 거야,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와 같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로 자신을 격려하세요. 자기 비난보다는 자기 연민과 격려가 훨씬 더 효과적인 멘탈 강화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당신이 역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강철 멘탈의 필수 조건입니다. 6번째 비법은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유지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비록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오해나 갈등, 때로는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지라도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친구나 가족, 동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지지를 통해 힘을 얻으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큰 위안이 됩니다. 때로는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이 해결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도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는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고립되기보다는 타인과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세요.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당신의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여주어 멘탈을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7번째 비법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자세입니다. 완벽주의는 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게 만들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역경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줄이고 그것을 직면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탐색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어떤 점을 개선해야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성장하는 태도를 기른다면 어떤 역경도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앞으로 더 조심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당신의 멘탈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미래의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 용기가 바로 강철 멘탈의 핵심입니다. 8번째 비법은 멘탈 관리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마치 매일 아침 이를 닦는 것처럼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등 자신만의 멘탈 관리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거나 힘들었던 순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꾸준한 멘탈 관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자기 인식을 높여주며 감정적인 회복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꾸준한 자기 성찰과 관리는 당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역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마치 매일 운동하여 체력을 기르듯이 멘탈도 꾸준히 관리하면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비법은 꾸준한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모든 방법들은 단 한 번의 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훈련해야만 강해집니다. 명시적인 지식만으로는 향상되지 않으며 몸에 배어들도록 반복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3주에서 3개월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해 나가세요. 오늘 당장 큰 변화가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아주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고 그것들이 쌓여가는 과정을 믿으세요. 당신의 뇌가 새로운 회복 탄력성의 회로를 만들고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분명 당신을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함이 승리합니다. 강철 정신을 만드는 여정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당신은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멘탈이 약한 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때로는 섬세하고 민감한 성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에 갇히기보다는 오직 당신 자신을 돌보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유리 멘탈을 가졌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위의 비법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의 멘탈은 분명 강철처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비법들을 당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삶의 어떤 파도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강철 정신을 응원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